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들 아마 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제이셔티라는 사람을 처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몇 년, 한 3년 됐나요? 이 사람의 영상을 처음 보고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구독하면서 이분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명쾌하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면서 더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이면서 단호하니까 실행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이셔티를. 제이셔티는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이자 인기 1위 팟캐스트 온 퍼포스의 진행자다. 승려를 지내면서 배웠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게 이분의 그 매력입니다. 지혜를 요약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추종자들이 많고 거의 이분 구독자가 어떤지 아세요? 3천? 오 마이 갓.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제이셔티는 가족 모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집안에서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국으로 와서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랬답니다. 너는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나고자다. 그 집은 의사 아니고 변호사 아니면 다 나고자인 거니까. 압박이 심했겠네요. 그렇게 인류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호련히 승려가 되겠다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거 나고자구나. 근데 제이셔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다.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인도에서 3년을 공부를 하고 스승이 셰티야,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라.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빚은 있지, 직장도 똑바른 건 없지. 그런데도 마음에 되게 충만함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동창들과 연락이 돼서 만났대요. 동창들 다 어디 있었을까? 영국 인류대학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컨설팅 컴퍼니, 스타벅스, 구글 막 이런 엄청난 회사, 연봉 무지장 많이 주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 자존감 하락, 인생의 의미, 목적 상실. 이게 누구 얘기였을까요? 그 친구들 얘기예요? 아니면 제이셔티 얘기예요? 제이셔티는 약 25,000달러의 큰 빚을 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거는 이상하다. 어쨌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딱 맞네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야말로 나고자가 돼갖고 이렇게 있었고 친구들은 다 스타벅스, 구글 같은 데 다니고 있었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감정 말이에요. 스트레스, 압박, 불행, 자존감 하락. 이거 누구 감정이냐고요? 친구들 감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이셔티한테 뭐예요? 상담한 거죠. 제이셔티가 상담하고 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제이셔티는 사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아마존에서 이 책이 거의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45개국.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입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보기. 어떤 사람이랑 살건 연애를 하건 부모의 어떤 큰 기대 속에서 시달리는 학생이건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내면 누구나 자기 삶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1학년 때 18살 때예요. 제이셔티가 친구가 어떤 스님 강연에 좀 가보자 그러더래요. 야, 스님 강연에 왔대. 세미나한테 너 가자. 제이셔티는 말했대요. 야,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거 뭐 스님 얘기 뭐하러 들어? 나 안 들어. CEO 유명인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갔지만 스님 이런 건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셔티는 당시에. 뭔가 인생에 진짜 뭔가 이룬 사람들 얘기,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도움이 되지. 마음을 비워라. 지금 비울 게 없거든. 뭘 비워? 스님 얘기 별론 거예요. 하도 친구가 가자 그러길래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너 그러면 끝나고 술 마셔 나랑 꼭, 알았지? 그럼 내가 가줄게. 그래갖고 이제 들으러 간 거죠. 이 연단에 오른 인물이 30대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었거든요. 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전환하고 변신하는데 속도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스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 얘기도 듣고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대요. 제이셔티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졌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에 빠진 거예요. 이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파르르하니 깎고 짙은 황색 법복을 입고 있었다. 총명하고 능변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다. 그는 이타적 희생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는 그의 말에 나는 낯선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라고 주지 말라라는 얘기죠. 인상적인 것은 그 스님이 인도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라 할 수 있는 인도 공과대학교에 엄청 들어가기 어렵대요. 거기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IIT는 MIT처럼 입학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곳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회를 수도자가 되는 것과 맞바꾸었다. 나와 내 친구들이 당시 쫓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말이다. 이 남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단단히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스님을 따라다닌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인도로 갔습니다. 또 이렇게 스님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답니다. 한 스님의 뇌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조사를 했더니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대요. 이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을 주로 했었냐면 6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한 스님들, 굉장히 오랫동안 명상을 한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 한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두뇌 활동 쉬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명상해야지 그랬는데 저녁 뭐 먹지? 걔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집중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스님들은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강력한 명상의 상태를 자유롭게 뇌파가 드나든대요. 명상 그러면 딱 꺼지고 슉 딱 켜지면 닭이 거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고통을 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명상으로 탁 들어서 고통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더 젊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잃었어. 친구가 나를 욕했어. 회사에서 저 상사랑 나 못 지내겠어. 라는 것은 변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자처럼 생각한다라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좀 더 현명하게 나를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수도자처럼 생각하는 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뇌는 감마파가 되게 발달하는데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행복 등에 관련된 능력이 되게 강화돼 있답니다. 당장 나 인도로 갈 거야. 그리고 인도로 간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될까? 농구장을 지배하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는 게 현명하지. 기업 혁신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를 파고드는 게 좋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비욘세를 연구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평화, 안정, 목적을 찾기 위한 마음을 수련하고 싶다면 그 전문가는 누굴까? 바로 수도자들이다. 그레이트풀 리스를 공동 설립한 베네딕트 회 수사 다비드 슈타인드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도자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죠. 사는데 되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면서 사는 법, 루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는 법. 사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수도자들이 목적을 향해서 정진해서 이뤄내는 힘이 엄청 강하죠. 사실은 주위 사람들과 지내는 것, 그리고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정말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반드시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한 부분에 집중을 좀 해서 봤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쯤 여름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다 모였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니? 친구 한 명이 다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는데 들리게 속삭이잖아. 왜?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어?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회의 때 발표를 망쳤대 걔가. 그래갖고 임원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몰아세웠대. 너 그 얘기 들었어? 크게 속삭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또 크게 속삭입니다. 야, 걔 오래 못 가겠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안타깝다는 뜻이 또 말했어요. 맞아. 사람들은요, 마음에 암덩어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 걔 어떻게 그럴 수 있대?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한대요. 왠지 아세요? 첫째,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걔가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지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악인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훈련을 했었냐면 그런 식의 가십을 포함한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걸 포함한 부정적인 그 이야기, 비난을 내뱉거나 내 입에서 나오거나 생각했을 때마다 횟수를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했대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가십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었다. 나는 이미 긍정적인 에너지 중심의 대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되게 거슬렸대요. 근데 문제는 옛날엔 그게 안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나는 어색할 만큼 말이 없었다. 혼자서 도덕군자 행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들이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나는 금세 글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화 주제를 옮기는 법도 배웠다. 그 걔한테 있잖아 계속 일하자고 했다는 얘기도 했다던데 그 얘기는 안 들었어? 라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평화, 사랑, 이해로부터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본인이 다 받는답니다. 본인이 다 받는 이유가 있네요. 참 저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진짜 본인이 다 받게 돼 있네요.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채고 멈추고 바꾸고 이 3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얼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네, 이걸 얼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적어나가야 된대요. 이거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해봐야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상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적어보는 거죠. 나 아까 방금 전에도 했는데 그거 왜 하냐고? 직원들이 뭐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앞에다 왜 넣었어? 이거 뒤에다 왜 넣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이유가 있겠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물어봤어도 되는데 그러네요. 이걸 적으면 완전히 달라지겠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적어나가면서 그게 어디서 생긴 일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기록하고 매일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봐라. 우리의 목표는 제로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상도 되게 많이 한답니다. 한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만나러 갔대요.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근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니까 사악한 왕은 쳐다보더니 자기 접시를 착한 왕 거랑 바꿔달라 그랬대요. 바꿔줬어요. 착한 왕이 왜 바꾸자 그러니까 사악한 왕은 여기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착한 왕이 웃었대. 웃었어. 막 웃고 있는 착한 왕을 보면서 사악한 왕은 더 초조해지는 거야. 저것이 이중으로 속임수를 쓰나? 자기 것에 독을 탄 후 내가 바꿔달랄 줄 알고 지 것에 독을 탔을까? 이중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한 사악한 왕은 또 바꿨대요. 접시를 또 바꿔달라 그랬대요. 착한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또 바꿔. 결국 사악한 왕은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둘 다 불안해서. 착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악한 왕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착한 왕에게 투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느 쪽에 되었건 사악한 왕과 마찬가지로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배를 고르는구나.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네요.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알아차리라 그랬지. 두 번째가 멈춰라예요. 멈춰. 이제 멈춰. 부정적 성향을 잠재워라. 잠시 멈춰라. 그러면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뭐예요? 그때 여기서 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멈출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멈출 때 제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이랍니다. 호흡을 자각하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시작. 호흡.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끝나요? 시작. 호흡이 끝나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가빠지죠. 모든 것을 인간은 다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숨을 멈춰.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 건데 살아있을 때 숨을 멈추면 어떡해요.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데 숨을 멈추거나 입을 확 다물고 몸은 막 멈춰지고 막 어깨 긴장되고 눈썹 찡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호흡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명상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성향을 잠재우고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인간은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러니 멈추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꾸는 데까지 가지도 못했던 거죠. 자, 이제 바꾸는 단계. 연구진의 발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 일상이 더 힘들어지지만 화나는 일을 일기장에 쓰고 내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을 불평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불평을 쏟아내면 왜 내가 불평을 쏟아내는지, 내가 화를 왜 내고 있는지, 이 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승질 부리듯 그냥 막 다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적이 없는 화는 그냥 다 화를 불러요. 걔네 승질 확 부리고 막 이랬다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죠. 결국 다 사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랍니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불평을 할 때도 되게 감정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 감정 속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실망한 일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그냥 화나요. 그냥 슬퍼요. 이렇게 그냥 말할 게 아니라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감정을 더 잘 추스릴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대신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단어를 신중하게 나답게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해요? 소통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고 지혜롭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거나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좀 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저는 그런 거 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상처받았단 말을 안 씁니다. 상처를 안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상처를 받아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단점을 봐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랜 인연으로 오랜 인간관계면 근데 그걸 봐주지 않고 까뒤집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나를 되게 부끄럽게 했어.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걔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중이구나 라고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상처받았다고 하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이 많이 쓰는 말을 그냥 내한테 이렇게 붙여버려요. 저 자존감 떨어졌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결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훈련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투를 바꿔보는 거, 이게 되게 훈련이 잘 된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내가 관심이 있으면서 경쟁심도 느끼는 5명을 꼽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성취,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풀린 일,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하나 이상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나보다 잘해. 그래서 나는 걔를 부러워해. 너무 이뻐서 부러워해. 뭐 아니면 뭐 말을 잘해서 부러워해.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러워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보냐면 걔 성취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이 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래요. 그 사람의 성취가 내가 못날 이유가 되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나 걔한테? 그 성취로 그 친구가 얻은 좋은 것들을 다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친구에게서 그걸 다 빼앗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질투 때문에 기쁨을 도둑맞고 있다. 친구가 이룬 게 무엇이든 질투가 당신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 걔가 이룬 거 가져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파괴되는구나. 질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게 되게 심각한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사실은 이 질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인류를 파괴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를 받은 사람이 망가질까요? 질투한 사람이 망가질까요? 시작. 질투한 사람. 걔는 내가 없는 걸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했어. 얘는 뭐 돈이 많고, 얘는 뭐 아버지가 잘났고, 얘는 뭐 차가 있고, 얘는 머리가 좋고 막 이랬어.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못날 이유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어때? 마치 못난 사람처럼 맨날 걔를 질투하고 있어. 마치 못난 사람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남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없이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은 뭘 만들어놨어요? 나로부터 질투를 만들어냈고, 질투를 당한 사람은 내가 자기를 질투하는지도 몰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근데 내가 아는 질투를 하는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책은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책의 분량도 알차고요. 내용도 되게 알찹니다. 우리가 직접 수도하러 들어갈 순 없잖아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에 이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번 여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배를 골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배 고른 게 싫습니다. 배불리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요즘에 들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에게 수도자처럼 생각해서 그걸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